근데 지금 뉴질랜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만 지금 화두인 게 있죠. 뉴질랜드는 패미 국가다. 자, 저번 시간에 호주의 역사 간다 네로미 역사로 간다요 1탄 호주 편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2탄 간다 네로미 역사로 간다요 2탄 뉴질랜드 편이에요. 일단 저번 시간에 얘기를 제대로 못한 게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이 아시아라는 대륙에 속하잖아요. 호주랑 뉴질랜드 오세아니아란 말이지. 섬나라잖아 뉴질랜드가. 그럼 섬의 개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을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적습니다. 섬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뉴질랜드는. 인도네시아 보이시죠? 인도네시아가 섬 개수가 17,508개입니다. 필리핀이 7,641개입니다. 일본이 6,852개. 지금 남한이 3,348개입니다. 암초 포함하면, 무인도 포함하면 쪼만한 그런 섬들까지 싹 다 합하면 3,000개가 넘어요. 근데 뉴질랜드는 700여 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 어딜 것 같아요? 스웨덴입니다. 아니 무슨 스웨덴 여기 좀 핀란드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데 얘네가 뭐가 그렇게 섬이 많느냐. 아무리 봐도 섬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핀란드 서남쪽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스톡홀름이 있네요. 자, 여기로 확대합니다. 슈 아끼 아끼 졸라 많아 섬 진짜. 개 많더라고 진짜. 다 섬이야 이거. 다 섬이야 이게 일일이 보면 다 섬이거든요 진짜. 스웨덴이 지금 암초를 포함해서 22만 1,8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핀란드예요. 핀란드도 뭐가 그렇게 많아 보이죠? 자, 이쪽으로 확대해 볼까요? 씨브레 이거 다 섬이야. 씨브레 이게 다 섬인 거야. 재미있는 건 또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섬나라가 있잖아요. 섬나라 중에 면적이 탑 6입니다. 뉴질랜드가 탑 6예요. 가장 섬나라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가 인도네시아, 그 다음이 마다가스카르, 그 다음이 파푸아 뉴기니, 그 다음이 일본이야, 그 다음이 필리핀, 그 다음이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다음으로 큰 섬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 다음에 섬나라로서 큰 나라가 쿠바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일랜드보다도 작아 보이는데 아일랜드보다도 크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이 아이슬란드, 그 다음이 아일랜드. 근데 솔직히 이거는 지극히 뉴질랜드가 전 세계 6위의 면적을 가졌다는 거는 섬나라라서 그런 거다. 섬나라들끼리만 비교하면. 지금 뉴질랜드가 이렇게 보면 큼직큼직한 섬, 북섬이 있고 남섬이 있어요. 뉴질랜드 전체 면적이 지금 26만 8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반도가 지금 22만이에요. 한반도보단 4만 7천 제곱킬로미터가 큰 거죠 뉴질랜드가 지금 영호남을 합하면 한 대략 5만 제곱킬로미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면적에서 영호남을 합한 크기 정도가 더 크다. 근데 지금 남한 면적만 따지면은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뉴질랜드는 남한으로만 따지면은 2.6배야 면적이. 꽤 큰 나라라는 거죠 면적이. 근데 지금 남한만 봤을 때 인구가 몇 명이에요? 5,100만 명이잖아. 뉴질랜드 인구가 2021년 기준 513만 명입니다. 인구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면적은 2.6배인데. 근데 인구의 30%가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닫고라 박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북섬의 맨 위에 오클랜드 보이시죠? 요거. 요 오클랜드에만 146만 명이 2021년 기준 전체 인구 513만 명 중에 146만 명만 여기 산다.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합하면 2,600만 명이야. 우리나라는 50%란 말이야. 근데 뉴질랜드도 수도권이 없을 뿐이지 여기를 수도권이라고 치면 이상할 것도 없다는 거. 2020년 기준 1인당 GDP가 뉴질랜드가 41,791달러예요. 한국보다 무려 10,000달러나 1인당 높은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요런 거로 돈을 번다는 겁니다. 소, 양, 젖소, 바다, 농산물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만 굉장히 많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조사를 해봤어. 코트라나 뭐 뉴질랜드 이제 정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1차 산업 비중이 전체 GDP에서 7%밖에 안 돼요. 1차 산업이 뭐야? 농업, 업, 축산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전체 GDP 비중에서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유통하고 가공하고 팔아먹는 건 3차 산업으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1차 산업 7%도 저게 낮은 게 아닌 게 지금 대한민국 1차 산업 몇 프로일 것 같아요? 2021년 기준 2%입니다. 한
한국의 3배가 넘는 거야. 물론 전체 머릿수는 우리나라가 더 많겠죠. 인구가 10배나 많으니까. 문제는 게다가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1인당 GDP도 $10,000나 높다고 했어요. 1인당 GDP가 높다는 건 뭐예요? 퍼센트 자체가 7%에 종사한다는 거와 돈을 버는 그 양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지. 여러분들 뉴질랜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뭔가 이런 거 떠오르지 않아요? 청정지역. 뭐 이런 사진 떠오르구만. 와, 이거 뉴질랜드 실제 풍경이래 이게. 와, 이거 이런 풍경이. 와, 이런 풍경. 아, 개쩌네. 역시 반지의 제왕도 찍고 여러분들 정말 살기 좋고 자연 친화적이고 복지국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문제는 자연재해가 꽤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 한태평양 지진대인데 그냥 딱 걸쳐 있어요. 그냥 걸쳐 있어. 지진이 자주 일어난대요.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가 크게 북섬하고 남섬으로 나뉘는데 북섬에 타우포 호수라는 데가 있어. 여기서 보여. 요 북섬 보이죠? 요 확대해 볼게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요게 호수예요. 요 정도에서도 이렇게 보여. 호수가 요거 요 호수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시 면적보다도 넓은 호수예요. 근데 여기가 칼데라예요. 칼데라.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화산이 폭발하면 푹 꺼져.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이 엄청 깊어 여기가. 이런 거를 칼데라라고 해. 타우포 호수도 칼데라다 이 말이야. 근데 백두산 천지도 칼데라예요. 지금 백두산 천지도 지금 굉장히 그 수심이 깊다 그랬어. 그럼 백록담은 뭘까? 이거 한라산의 백록담이잖아요. 백록담은 화구호입니다. 화구호가 뭐냐면 화산이 터져. 근데 푹 안 꺼지는 거예요. 끝이야. 화산이 여기서 터지다가 끝이야. 안 꺼지는 거야 바닥으로. 그래서 그냥 여기 보이는 게 다예요. 근데 백두산 천지는 칼데라라고 했잖아요. 터지고 난 다음에 바닥이 푹 꺼지면서 형성되어 있는 구덩이에 물이 고인 거란 말이야. 여기는 수심이 상당히 깊다는 거죠. 백두산 천지는 평균 수심이 무려 213m래요. 엄청 깊은 거야. 호수 중에 저렇게 깊은 호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백두산 천지는 10제곱킬로미터도 안 된다 그랬어요. 타이포는 지금 면적 자체가 61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시가 605제곱킬로미터인데 서울시보다 큰 호수란 얘기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큰 화산이었다는 거겠어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화산이 아니야. 이 호수 있는 데 있죠? 여기가 분출되던 곳인 거예요. 여기 전체가 지금 다 분출돼가지고 형성이 된 거다 이 말이요. 지금은 휴화산으로 보긴 한데요. 그러니까 활동을 지금은 안 하는 화산이다. 그러나 뭐 언젠가 활동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그러다 보니까 풍경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뉴질랜드가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화산 활동도 많았고 자기들만의 그 환경이 굉장히 독특하다 보니까 이국적인 걸 넘어서서 다른 행성 같은 느낌까지 주는 지역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1, 2, 3 다 뉴질랜드에서 찍었대잖아요. 뉴질랜드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 아시죠? 지금이야 혼혈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백인 같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랬어요. 마오리족의 이미지가. 근데 내가 얘기했지 저번에 호주 원주민들 에버리진이라고 하죠. 에버리진하고 이 마오리족 완전히 출신 자체가 다르다고. 고향 자체가 다르다. 조상들의. 호주 원주민들은 요쪽 인도나 말레이시아 쪽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뉴질랜드 마오리족은 필리핀과 파푸아뉴기니를 통해서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를 거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호주 원주민이랑은 완전히 관련이 없다.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마오리족들이 뉴질랜드에 도착한 시간입니다. 이 양반들 뉴질랜드에 언제 도착했을까요? 1300년대입니다. 이성계 태어날 때. 그럼 뭐요? 이성계 태어날 때쯤이었던 1300년대 전에는 뉴질랜드 섬에 인류가 없었단 얘기입니다. 마오리족이 뉴질랜드 땅을 밟았던 1300년대 이전에는 인류가 뉴질랜드에 살지 않았을 것이다가 학계의 중론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이것도 신기하더라고. 물개 박쥐 있죠. 얘네 두 개 뭐야? 포유류잖아. 포유류. 호주는 그래도 포유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캥거루나 코알라 뭐 이런 포유류가 있잖아. 근데 뉴질랜드는 박쥐나 물개 빼면은 포유류가 없었대요. 거의 없었대요. 거의. 그리고 파충류도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육지에 살던 포유류와 파충류의 빈자리를 새가 채웁니다. 애초에 상위 포식자 포유류 같은 게 또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웨카라고 못 나는 새 있어요. 그리고 키위새라고 못 나는 새 있어. 얘네 지금 못 날거든요. 그리고 이 뉴질랜드에 사는 카카포 앵무새라는 새예요. 개 무거워. 이거 졸라 커. 얘도 못 날아요. 얘 닭둘기 마냥 뉴질랜드의 자연 생태계상 육지에 일단은 상위 포식자가 거의 없고 뭐 박쥐밖에 없는 거야. 해안가에 가야 그러면 물개나 이제 바다표범이나 이런 게 이제 포식자인 거고 포유류고, 육지에는 그러면은 새들을 잡아먹을 포유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날개가 없이 진화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더라고.
있더라고. 저번에 호주 편에서 총독 얘기했죠. 자, 데이비드 헐리 호주 군인 막 3스타 출신 막 그런 거 했었잖아. 호주 총독이 뭐라고 했어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임명한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러나 사실상 뭐라고 했어요? 호주 사람들에게 실제로 정치인으로서 촉망받고 지지받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주 정치인들 중에 결정을 해서 호주가 결정을 해서 영국 여왕한테 사인이나 빨리 해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뉴질랜드도 그런 총독이 있습니다. 남 신디키로 마오리족 출신이에요. 원래 그 공중보건 관련해서 교수하던 분이야. 뉴질랜드 총독도 호주랑 마찬가지로 영국 여왕이 사인을 해가지고 되긴 한다. 그러나 뉴질랜드도 우리가 담 신디키로를 정했어, 사인해 빨리 영국 여왕아, 요런 느낌으로 간다. 근데 지금 뉴질랜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만 지금 화두인 게 있죠. 뉴질랜드는 패미 국가다. 이런 얘기가 지금 커뮤니티에서 똥글들이 또 싸돌아댕겨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가서 일은 안 하고 담배 피고 술 처먹고 대낮부터 롤하고 나가서 일 좀 해 제발. 대한민국 GDP를 위해 도움이 안 돼 진짜로. 똥글 쓰지 말라는 거죠. 자, 아무튼 요런 얘기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막 싸돌아다녔었어요. 일단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명확히 할 게 있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페미니즘이란 단어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현재 2022년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다라고 인식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특히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페미니즘의 정신과 지들 멋대로 페미니즘과 지들 멋대로 페미니즘과 지들 멋대로 페미니즘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금 단적인 예로만 봐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죠?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국가마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형태와 종류가 다 달라요. 근데 페미니즘이라고 어떻게 다 똑같겠어?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요. 문화적인 그리고 요구를 해야 하는 내용이 다 달라. 그리고 동남아나 어떤 나라 가면은 부인이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고 좀 그런 모계 사회가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남자가 일 좀 덜 하고 여자가 일 더 많이 하고 막 그래야 되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면은 지금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좀 가부장적인 국가라서, 근데 요런 상태에서 이제 페미니즘이 들어오고 그런 케이스도 있겠어요. 그죠? 지금 페미니즘이든 뭐든 간에 똑같은 게 이 나라에 들어가냐 요 나라에 들어가냐 다 환경과 케이스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게 반응됩니다. 사회에서. 이런 것도 좀 염두에서 뉴질랜드를 볼 필요가 있겠죠. 페미니즘 얘기하기 전에 뉴질랜드의 페미니즘을 얘기하려면 뉴질랜드만의 문화와 그런 걸 전제로 깔고 봐야 된다는 거. 뉴질랜드가요, 인식이 어때요? 정치 선진국, 부패 없는 나라, 민주주의 선진국, 사람 살기 좋은 나라, 청정지역. 매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 지수에서 항상 덴마크랑 뉴질랜드, 핀란드가 1위, 2위를 다퉈요. 공동 1위를 지금 셋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2021년 기준 민주주의 지수도 지금 1위가 노르웨이면은 2위는 뉴질랜드예요. 지금 저 알아보니까 뉴질랜드 평균적인 투표율이 8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뉴질랜드의 페미니즘이 도대체 언제 튀어나왔을까요? 뉴질랜드의 페미니즘만 얘기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초기의 페미니즘 운동은요, 여성 참정권 운동이었습니다. 참정권이 뭐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야. 대부분이 여성 참정권 운동이었어요. 내가 조금 충격적인 걸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 뉴질랜드는 전 세계 최초의 여성 참정권 운동이 있던 나라입니다. 무려 1860년대에 여자도 투표하게 해달라는 여성 참정권 운동이 전 세계 최초였던 1860년대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는 전 세계 최초 1893년에 생깁니다. 1893년에 여성 참정권이 생긴 게 뉴질랜드가 전 세계 최초라면 다른 나라들은 언제 했다는 거죠? 미국 언제부터 여자들도 투표할 수 있었을까요? 1920년입니다. 프랑스 언제였을 것 같아요? 1946년입니다. 프랑스 법에 명시된 게 여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법에 명시된 게 1946년입니다. 무슨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우리가 불려지는 그런 나라들도, 물론 프랑스가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나치 독일한테도 국가가 사라졌었고 뭐 여러 가지도 우리가 감안을 하긴 해야 되지만, 여자들이 투표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당연하게 인식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페미니즘이란 단어, 그리고 뭐 북미라든가 이런 데서도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안 좋게 보고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이 많은데, 옛날에는 여성 참정권 운동이 고루 페미니즘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실제로 굉장히 반드시 필요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반드시. 자, 이제 뉴질랜드로 돌아올게요. 뉴질랜드가 1860년대부터 여성 참정권 운동, 투표 권리 이런 운동
운동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여자가 부족하고 여자가 안 돼 있고 남자만 이거고 남자만 이거고 남자만 이거고 남자만 잘났고 남자만 더하고 남자만 더하고 이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랑 달라요. 뉴질랜드 낙태 합법화된 게 언젠지 아십니까? 여성 페미니즘이 훨씬 더 우월해지고 페미 국가라고 우리나라에서 몇몇 똥끌이 이제 얘기하는 그 뉴질랜드에서 낙태 합법화 언제 된 것 같아요? 2020년입니다. 뉴질랜드의 여성단체들이 1960년대부터 낙태 합법화를 요구했었어요. 근데 80년 지나서 2020년대에서 된 겁니다. 그렇게 여성단체들이 페미니즘 단체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다 해달래 막 그거 다 들어주는 나라 아닙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남녀 성비가 불균형해서 여자가 더 많으니까 페미들이 더 설친다 뭐 페미들의 세상이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뭐 드립이 나오더라고요. 자 확인을 해봤어.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는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대요. 왜냐? 이민 오는 사람이 여성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러기 아빠들 뉴질랜드 같이 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애들이 어려. 그러면 아빠들이 한국에서 남아가지고 돈 벌고 원래 다니던 직장 다니면서 처자식만 뉴질랜드로 보내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이민자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최근에 2014에서 18년 통계를 보니까요. 이민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합쳤을 때 남자가 유입되는 양이 좀 더 많아서 성비 불균형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22년 기준인데요. 매년 이제 CIA에서 월드북이라는 걸 이제 발간을 해요. 특정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상세한 그 통계라던가 설명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 출생시 이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거죠. 그죠? 지금 출생시에 1.05명입니다. 남성이. 그리고 0세에서 14세는 1.06명이에요. 남자가. 15세에서 24세는 1.06명입니다. 25에서 54세는 조금 줄어요. 1.03명. 55에서 64세 되면서 남성이 0.95가 됩니다. 여성이 1이라고 봤을 때 65세 이상 남성은 0.76이 돼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니까요. 대부분. 도대체 어디가 남자보다 훨씬 많아 여자가? 어디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개똥꿀을 싸나라고 앉아있어. 애초에 그리고 성비 불균형 얘기가 나온 것도 문제인 거야. 뉴질랜드가 성비 불균형이 있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 그 성비 불균형이 있다 한들 뉴질랜드가 지금 페미니즘 관련해가지고 무언가 독특한 문제라던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지금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평균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고노동 힘든 일 위험한 일은 남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평균 임금이 전 세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 당연한 현실이 있는 건데 뉴질랜드에서 그거 가지고 지금 지랄거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어이가 없다고 할 거야 아마. 뉴질랜드 사람들 현지인한테 가가지고 니네 페미 국가라며 니네 여자들이 뭐 월급 못 받고 뭐 이런 거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진다며 물어봐봐 한번. 뉴질랜드 사람들 아마 어이없다고 할 거야 아마. 그 뭔 소리냐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야지. 우리나라만. 몇몇 나라랑 저 북미에 하나부터 열까지 통계들이 되면서 무조건 여자한테 다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페미니즘이 뭐 개소리만 졸라 하는 거로 뭐 매도하는 것도 문제고 둘 다 문제야. 둘 다 문제하죠. 여혐과 남혐은요 진짜 인간 간다요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신이 병신한 겁니다. 진짜로. 진짜 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솔하게 말한 거야 정말로. 결혼하고 싶고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 사귀고 싶은데 지들 욕심은 그득그득해서 존나 왕자님 공주님 만나고 싶고 근데 안 만나주니까 짜증나고 시기질투 더럽게 하고 환상에 빠져가지고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해져야 되는겨. 남들 잘 되는 꼬라지 보기 싫고 자기가 외모라던가 자격지심이라던가 열등감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만 페미니즘에 빠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여혐에 빠지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다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할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거 빠져있는 사람들 여혐남에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 인성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 뭐 그런 단어도 있다며. 설거지론인가? 나가 뒤지세요. 남이사 설거지론인지 뭔지 몰라도 그렇게 살든 말든 뭐 어떤 여자를 만나서 뭐 그렇게 되든 말든 뭘 그걸 주저리 짓거리고 앉아있어. 지들이나 결혼 잘하면 되지. 지금 그들의 생각의 전개는 이거 아닙니까? 저는 아메바인 줄 알았어. 아메바. 뉴질랜드 성비가 불균형하다. 여자가 더 많은 거겠지? 즉 페미국가. 뭔 아메바야 이게 도대체. 뭔 아메바야. 장구벌레도 너보다 똑똑하겠다. 씨 그냥. 장구벌레. 죄송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하면 떠오르는 것도 있죠. 뭐 있어요? 전 세계적 복지국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